여운운의 집 밖 세상여행.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운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저는 그동안 미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 그림을 더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기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긴 시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오늘은 막대인간, 즉 스틱맨을 그린다면 누구나 쉽게 인체를 그릴 수 있도록 크로키 기초편을 준비했습니다. 미술 초보자를 위한 인체 도형화인데요. 사람 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좋아서 실제 애니메이션 웹툰 작가도 사용하는 스케치 기법입니다. 그리는 대상을 단순하게 보는 법을 알려드리기 좋겠다라는 생각에 크로키 기초편으로 준비해봤어요. 여운운 작업실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복잡한 사물도 큰 덩어리로 보고 그리는 훈련을 반복하면 무엇이든 쉽게 그릴 수 있는데요. 특히 독학으로 그림 그리는 미술 입문자분들이 이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크로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한 인체 동작을 부피감 좋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준비물은 연습장과 사비 연필 한 자루, 그리고 미술용 지우개인 떡지우개입니다. 지금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내 손힘을 조절해보는 훈련이니까요. 종이는 이면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비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미술 전공자가 많이 쓰기도 하지만 진하고 무른 연필심 덕분에 선 진하기의 강약 조절 표현이 쉽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이상의 전공자 미술 실기에는 목탄, 콩테 등으로 더 드라마틱한 속도감과 공간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10분 이상 그린 그림을 스케치라고 합니다. 크로키란 움직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관찰하고 움직임새와 특징을 파악해 10분 이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린 그림으로 속사화라고도 부릅니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크게는 대상을 원기둥, 원, 정육면체 등 입체 도형으로 단순하게 그리는 도형화, 동색 크로키라고도 부르는 제스처 크로키. 이는 생명체 움직임과 형태 특징을 재빠르게 파악해 그리는 그림으로 때로는 선 하나로 동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디지털 아티스트는 명크로키도 하는데요. 명암 덩어리감을 간결한 면으로 표현하는 크로키입니다. 그리고 한 선으로 이어서 그리는 컨투어 크로키와 그리는 대상만 보고 종이를 보지 않고 선을 이어서 그리는 블라인드 컨투어 크로키가 있습니다. 둘 다 처음 그림 그릴 때 한 선을 길게 쓰는 훈련이 가능해 일명 털선, 즉 짧은 선만으로 그리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훈련입니다. 특히 블라인드 컨투어 크로키는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내 손을 안 보고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인식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물을 단순하게 보는 법, 인체 도형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혹시 긴 선 긋기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아래 상세 설명에 스케치 소묘 4편 영상 링크에 들어가시면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스틱맨을 인체의 뼈대 그림으로 발전시켜 볼게요. 원래 사람의 몸을 세우는 기초는 뼈대입니다. 이 뼈 위에 근육과 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추파춥스처럼 얼굴을 원으로 그리고 막대로 몸을 표현해주는 막대인간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사람 형태를 기화해서 가장 단순화한 그림입니다. 그래도 실물처럼 그리고 싶다면 옆에 관절 인형 비율을 보면서 얼굴을 조금만 더 달걀형으로 바꿔주고 몸의 전체 큰 선을 방향에 맞게 그려줘서 인체 비율만 좀 달리 해볼까요? 인체를 그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아 맨이나 인체 모형을 보고 비율을 참고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여봅시다. 살은 좀 붙여보셨나요? 그럼 이제 인물 사진을 보고 도형화로 다양한 자세를 만들어 볼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림 한 장당 10분, 5분, 3분, 1분, 30초, 10초 등 점점 시간을 줄여가면서 손 감각을 익히면 좋아요. 얼굴은 큰 원, 몸통은 뒤집어진 사다리꼴, 팔과 목은 관절이 연결된 부분을 기준으로 원통이 붙어 있네요. 손은 넓적한 직사각형 위에 원기둥이 손가락 3마디씩 3개 붙어 있습니다. 다리와 발도 마찬가지 형식이고요. 인체 그릴 때 머리 기준으로 몸통이나 팔, 다리 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비교해주면서 그리면 좋아요. 꼭 머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손이나 팔 등 어떤 신체 부위든 기준을 정해서 서로 비율과 기울기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크로키 할 때는 신체 한 부분을 그리는 동시에 다른 신체 위치를 눈으로 파악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형태를 그릴 수 있고 종이를 보지 않고도 내 손이 어디쯤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상상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눈이 생각보다 정확해서 보기에 길거나 짧아 보이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눈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인체 도형화는 부피감을 표현하기 좋은 스케치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직접 보고 도형화하면 좋지만 내가 생각한 인체 자세를 상상해 도형화로 다양하게 그리고 나중에 실제 사진을 보고 내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도 실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대상 없이 그릴 때 머릿속에서 형태가 더 선명해지고 인체 구조에 관한 궁금증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막혔던 부분을 나중에 사람 몸을 보고 관찰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인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손이 숙달되는데 더 이상 그림 실력이 늘지 않거나 뼈 구조나 근육이 잘 안 맞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인체 해부학 책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화가도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해부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눈으로 인체 비율을 비교하며 시지각과 손의 감각을 일깨우는 훈련을 먼저 하고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인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에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먼저니까요. 미술 초보자분은 근육과 뼈를 처음부터 다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체를 잘 그리려면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윤곽의 크기, 부피, 특징 등을 살펴보면서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그리고 생각하고 훈련하면 독학으로도 그림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술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운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훈훈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다음에 또 알찬 콘텐츠로 만나요. 감사합니다.